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또 오랜만에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보통 제가 작업주를 찾을 때, 급등할 만한 종목을 예상할 때 작업주를 찾을 때 이런 종목을 작업하지 않을까 찾는 방법이에요. 제가 분석에 찾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향후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을 세 가지 정도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코스피 3100선 아래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 1%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전 늘 얘기하는 게, 주식을 할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던 기관이 매도를 하던 증시가 하락을 하던지 말던지 저는 아무 신경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증시는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증시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작업을 통한 주식의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늘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현금 인출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으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방산주의 주포는 북한이다라고 할 만큼 뭐라고 해요? 그냥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냥 빅텍은 상한가 갔다가, 북한이 좋은 얘기 해주면은 남북기업주 상한가 갔다가 이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부 정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엮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좋은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작업을 하는 대다수의 그 주체는 뭐냐고 하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란 게 우리 어느 특정 큰 손들이라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작업팀이라고 하죠, 작업팀. 이 작업팀은 여러분들 지금 흔히 잘 아는 유흥시설 가면은 많이들 술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과는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작업할 때 되면 주가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띄우다가 유흥시설 가가지고 또 거기 막 여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그 술을 따라주시는 여성분들한테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주면은 그 또 여성분들이 또 다른 손님들한테 막 얘기해요. 나 주식하는 오빠 만났는데 그 오빠가 막 이 종목 작업한다고 하더라면 또 그거 듣고 와서 또 개인들이 막 사거든. 그래서 실제로 작업팀들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데가 우리 흔히 잘 아는 강남 여러분 흔히 잘 아는 템프로나 점오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를 상승 끌어올리는 건 작업팀, 주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작업팀한테 돈 받아먹고 그냥 도움을 주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로 가느냐고 하면은, 실제로 외국인은 아니지만 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관이 매수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막 한 10%, 20% 수익 나면 잘 먹었다 팔아요. 그럼 기관이 어떻게 100%, 200% 끌어올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 4월달에 나왔던 뉴스도 보면 우리 거의 펀드 이런 게, 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은행, 증권사 이런 쪽이죠. 그래서 펀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 이런 것도 맞지만 일단 은행 이런 펀드를 본다 하더라도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펀드 연초 이후 수익률 보면 얘네 그냥 수익률이 10% 겨우 넘어요. 겨우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투자자 주체별 상반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주체별로 상반기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이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 게 6.3%가 평균적으로 올랐다. 기관은 5%가 평균 올랐다. 개인은 빠졌고 개인 빠졌습니다. 보면은 얘네 수익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은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작업팀한테
한테 돈을 받아먹고 작업을 도와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우리 보통의 주가의 작업의 과정은 1. 개인 작업팀이 주가를 띄웁니다. 띄워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느냐? 이제 주가를 띄우면서 이 물량을 받아가줄 이제 기관을 좀 구해요.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같은 경우도 얘기했죠. 제가 펀드에 가입하지 마세요 얘기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얘네들 그냥 손절 한번 치고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대신 얘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몇 억씩 받아 먹어요. 정말로 몇씩 받아 처먹습니다. 다 나가 뒤져야 될 애들이에요. 개인들 그냥 한강에 보내는. 어쨌든 그래야 돼. 기관 구해가지고 기관이 구해진다. 그럼 바로 그냥 이제 여기서 급등시키면서 기관한테 물량 넘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주가 신고가 달리는데 기관들이 여기서 막 들어오니까 이거 아직도 저점이다. 이거 아직도 기관이 사고 있다. 기관이 왜 들어오겠냐면서 개인들 막 여기서 막 들어가지. 그래놓고 물려도 기관들 봐라. 기관 아직 안 팔았다. 털린 사람들만 바보하면서 주식은 계속 한강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나오고, 기관을 못 구하면은 뭐 하냐고 하면은 그냥 고점에서 지속 행보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이 끝. 그리고 물량 넘겼으면 털고 나옵니다. 끝. 이게 작업의 과정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여준 게 뭐냐고 하면 잘 봐요. 이게 지금 16년도 이 종목이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16년도 4월부터 수급을 보세요.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금투 들어오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 다 들어와요. 수급 보세요. 아마 지금 이 종목의 수급만 보여주면 와, 나 이거 사고 싶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5월 보면 또 외국인, 기관, 연기금, 투신 다 들어와요. 또 6월 보면 어때요? 기관 계속 들어옵니다. 연기금 쫙 들어와요. 투신 쫙 들어와요. 보험 쫙 들어와요. 그 다음에 7월 보면은 어떻게 되냐고 2016년 7월 쫙 들어와요. 쫙. 그러니까 이 종목 보면요. 2016년도 4월부터 7월까지 그냥 외국인 기관 풀매수입니다.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이걸 털리면 바보 오늘도 수급 봐라 크크크크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근데 이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동량이라는 종목. 동량. 실제로 까보세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2016년도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딱 4월 이 자리. 2016년도 단기 최고점 자리. 최고점 이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들 풀매수 들어오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하방 갑니다. 몇 년째?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번에 급등 좀 나왔지만 그래도 3,500원까지 오지 못하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동안 1,000원, 735원, 750원이 갔다 왔으니까 거의 뭐예요? 3,680원이 700원 되면 거의 이거 마이너스 한 90 몇 % 간 거예요, 그냥. 거의 한강. 이런 과정이 왜 나오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점에서 개인 창고 작업을 해서 주가를 적게는 100%, 200%, 많게는 300에서 500% 띄웁니다. 그리고 기관에게 물량을 넘겨요. 그리고 여기서 그 물량 받아가 준 사람한테 따로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을 떼줘요.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은 뭘 하면 되느냐? 우리 흔히 펀드 매니저들 입에 달고 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나오면은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래서 저는 보통의 주가 작업하는 종목들을 뭐로 판단하냐고 하면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개인들이 악재가 있다고 해서 많이 턴다고, 손절친다고. 근데 그게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터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이 사는 종목. 저는 그런 종목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보는 게 키움증권 수급은 안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보통의 이제 악재가 있다든지 수급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팝니다. 근데 여기서 키움증권 수급이 들어오는 걸 안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1.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 매도가 나오는 종목. 그 다음에 2.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3. 키움증권 창구는 창구는 없는 종목.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의 지속 매도는 종목에 대한 이 투심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개인들을 털기에 좋아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업팀도 결국 국내 창구를 이용합니다. 대다수. 자, 키움증권 창구는 없는 종목은 뭐냐고 하면은, 이게 사실 개인들이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개미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키움증권이에요. 제가 실제로도 저도 작업팀한테 당하기도 했고, 작업팀 주변에 아는 팀들도 몇 명 만나보고 했지만, 작업팀들은 키움증권 창구를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도 않고, 뭐 물론 창구가 많지만.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 수급 많은 종목 보면 키움증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키움증권 수급이 들어온다, 이건 그냥 진짜 개미랑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키움증권 창구는 뭐 없다, 뭐 이런 종목을 좀 오늘 발견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위주에다가 플러스 차트까지 조금 더 더해서 보면 뭐 하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상방 흐름을 잡겠구나 안 잡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 종목이 급등할까 말까, 전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선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3가지 종목 정도를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좀 찾았는데, 그 3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로 뭐 매수하셔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잃을 건 없다 생각하는데, 늘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이에요. 코아스라는 종목은 사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보면은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나오고 이제 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바로 좋게 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오늘 급등이 나오고 빠졌을 때 보면은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개인은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고 하면은, 크크크 외인이 털었네라고 아마 할 거예요. 외인한테 물량 받았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도 아마 그런 댓글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코아스 아마 외인한테 털렸네 뭐 나올 것 같아요. 없나? 없네요. 오, 코아스 오늘 이렇게, 코아스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조용하다고? 아, 그래 한 7%니까 그럴 수 있겠네. 자, 어쨌든 보면은 뭐 외인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보면은 이런 걸 보면 보통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자, 코아스나 차트 보면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앞에 고점이 있죠. 여기 이제 차트 기술적인 지지라인을 받쳐주는 자리예요.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고 그렇게 큰 거래를 터트리면서 쭉 이렇게 됐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앞에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이 앞에 물량 소화라고 볼까라고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도 보면 다 개인 수급밖에 없어요. 개인 수급 최근 5거래 개인 수급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개인 수급을 봤더니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과연 키움에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오늘같이 개인 수급이 강한 날에 코아스라는 종목은 키움에서는 매도했어요. 매도. 뭐 어제도 들어오긴 했지만 뭐 큰 거래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어쨌든 지속적인 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아스라는 종목이 지금 개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면은
개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창구를 여러 개 나눠서 다른 개인 창구로서 사람이 크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1. 코아스라는 종목. 코아스라는 종목이 지금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월봉상 차트를 봐도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여기 밑에서 바닥을 거의 다졌잖아요. 바닥 다지고 우리 흔히 잘 아는 하방 추세 이제 여기서 딱 나오고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물량을 좀 모으다가 쏘지 않을까. 얘는 적어도 아마 1,700원대? 1,700원 정도 때만 뚫어낸다고 하면은 한 3,000원 근방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제 여기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코아스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자, 작업이 예상되는 종목 1. 코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이제 트로인이라는 종목이 트로인이라는 종목이고, 트로인은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트로인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무너지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전고점대를 찍어내고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여기가 보통의 이제 우리가 주가의 2차 파동이라고 봤을 때 전고점 이렇게 전고점 만들고 이렇게 주가 레벨업 자리로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봤더니 어떤 흐름이 나오냐고 하면은 동일해요. 외국인은 다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다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개인이 보면요, 31만 주, 33만 주 큰 거래가 두 번이 들어왔어요. 큰 거래가 두 번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9월 10일과 9월 14일.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과정에서 개인이 들어왔거든. 무너지는 과정에서 개인이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서 개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사실 이 무너질 때는 개인이 거의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이 들어왔다는 건 역시나 물량을 이 고점 만들고 무너질 때 물량을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는 이거, 개인의 큰 거래가 두 번이 퉁퉁 거의 이때까지 치면 3번 정도, 4번 정도 들어왔어요. 한 10몇만 주, 30몇만 주 들어왔으니까. 근데 보면은 역시나 사실 이때는 키움증권이 들어오긴 했지만 30만 주가 넘었던, 그리고 이때는 없었고, 이때 한 번 정도 들어왔지만 30만 주가 넘었던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5만 주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거든. 사고 팔고 반복했을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한 2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사실 다른 창고에서 누군가는 주워 담았을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트루이냐는 것도 차트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미 또 단기 하방 추세 뚫어가지고, 근데 이렇게가 너무 막 그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자, 코아스부터. 자, 코아스라는 종목의 월봉을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코아스라는 종목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방 추세가 지금 20년, 19년 정도, 16년 정도 만에 이제 대하방 추세가 끝나가는 자리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차트적인 흐름이 여기서 물량을 모으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여기서 삼각수렴이 완성이 되면서 대파동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코아스 같은 경우 차트적인 흐름을 봐도 삼각 이제 16년 만에 대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보통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는, 이제 내년쯤에는 이 하방 추세 16년 만에 뚫어내는 하방 추세 끝이기 때문에, 대하락 추세 끝이기 때문에 대파동이 나오기에도 충분한 패턴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의 키움이 아닌 다른 개인 창구에 지속 매수세가 보인다는 건 의심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루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방 추세가 끝났죠. 여기서 이제 하방 추세가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것도 끝났어요. 하방 추세를 여기서 하든 이렇게 하든 여기서 이 고점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파 이후에 이렇게 잡아도 끝났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10,000원대를 뚫어내는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 상방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만 원대를 뚫을래 말래 하고 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또 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또 코아스가 뭐 트린도 공모가도 볼까요? 아 근데 14년 들어서 당장 안 나오겠구나. 한번 볼까? 트루윈 트루윈의 공모가 6,000원. 한번 위로 왔었는데 거의 2배였네. 2006년도 아닌데? 얘는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트루윈이 공모가는 15,500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1만 500원 대비 그가 많이 해봐야 한 50%?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럼 얘네 물량을 이때 다 안 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물량 쫙 받아먹고 지금 확 날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트윈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뭐 있냐고 하면은 하방 추세 끝내고 1만원 돌파 시 시세가 기대되는 자리 플러스 공모가 대비 큰 수익 파동이 없었음 이라고 좀. 그 다음에 역시나 이거는 그냥 다 너무 동일하니까. 이건 다 동일하니까 지울게요. 다 주세 끝나는 자리 없었음. 이 정도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그 다음에 뭐 맞나요? 자, 여기까지 봤고, 어디까지 봤어? 봤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C큐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C큐브라는 종목이고, 자, 보면은 사실 C큐브라는 종목은 차트만 보면 지금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긴 해요. 왜냐면은, 트루윈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인 좀 고점대여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대, 저점 대비는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여기 고점 툭 찍고 무너지고 돌파하고 다시 점점점 이제 전고점대를 지키면서 주가 레벨업한 자리. 그래서 얘는 이 자리 사실 무너지면은 이 평대 여기까지 6천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뭐 어차피 크게 보면 여기까지 그냥 줘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게 뭐 다른 거는 코아스도 그렇고 차트가 일봉상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C큐브는 좀 나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더 무너지면은 여기에서 사실 더 무너지면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른다는 점이 좀 나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얘가 코로나 파동 이전의 저점을 보면 1,000원대 커봐야 1,000원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C큐브가 지금 하방 추세를 좀 잡은 차트에서 당장에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고 조금 불안정한 차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C큐브라는 종목이 역시나 봤을 때 지속적인 개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했다시피 개인이 매수하는 과정, 얘는 그나마 많이 해봐도 한 76,000점 이렇게 뭐 매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역시나 키움증권은 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아가는 구간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월봉상 봤을 때도 얘가 지금 차트적으로, 자 C큐브는 일봉상은 하방 추세가 이제 시작인 구간이에요 사실. 이제 시작인 구간이라 불안정한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월봉상 봤을 때는 이런 자리가 나오죠. 이런 자리가 뭐냐고 하면은 주가의 전고점, 여기가 전고점이죠. 늘 보면은 돌파 못하고 했다가 찍고 반등. 이때도 코로나 때 한 달 무너다 바로 지켰어요. 찍고 반등. 그래서 기술적으로 늘 반등했던 자리고, 그리고 또 얘도 지금 보면 하방 추세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얘가 단기간에 반등세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상의 하방 추세는 불안정한 자리지만 월봉상의 하방 추세는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1,200원대만 잘 지켜낸다고 하면 상방 대상승을 기대할 패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소개시켜드린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제가
작업하는 종목을 찾을 때, 예상하는 종목을 찾을 때 차트를 우선시 보겠지만 수급을 좀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종목, 그러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는데 그 개인이 키움증권 창구는 아닌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 3개 정도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는 거지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